AI와 금융이 만나서 금융산업 혁신을 만들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금융산업이 고도화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인공지능 엔진을 기반으로 예측, 분석, 리포트, 자동 생성 등 솔루션을 국내외 금융사에 제공하고 있는 데일리금융그룹 신승현 대표와 함께 하시죠. AI가 주도하는 금융산업의 고도화에 대해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데일리금융그룹 대표를 맡고 있는 신승현입니다. 오늘 중요한 시간에 이런 강연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AI가 주도하는 금융산업 고도화입니다. 자료를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그 주제의 제목만 목차만 이렇게 공유를 드린 자료를 지금 현재 배포가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다른 세션들에서 학술적이나 기술적인 이야기들 그리고 훨씬 더 공식적인 자료들 같은 것들은 많이 발표를 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해서 실무적으로 실제 회사를 운영하고 그리고 그 운영하는 회사의 비즈니스를 진행하면서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금융산업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조금 더 편한 마음으로 좀 말씀드리고자 이야기에 좀 범주를 넣지 않았습니다. 저희 데일리금융그룹은 핀테크 회사입니다. 핀테크 회사이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개의 회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핀테크 지주회사 개념인데요. 보시는 회사들 하나하나가 최근에 국내에서 굉장히 중요한 핀테크 업체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PFM 서비스, 그리고 인슈어테크, 그리고 P2P, 암호화폐,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테크 기업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을 주로 하는 솔리드웨어라고 하는 머신러닝 기업이 있고요. 그리고 인식 영역의 인공지능을 하고 있는 립이라고 하는 회사가 자연어 처리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서비스 기업들 같은 경우도 서비스가 제공되는 방식에서 기존 서비스들과 다르게 데이터를 이용한 알고리즘 방식으로서 운영이 되고 있는 쿼터백 로버어드바이저 업체, 그리고 코인원이나 브로콜리 디레몬이라고 하는 서비스 업체 역시도 인공지능 기반의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험들이 여러분들한테 제가 조금이라도 의견을 드릴 수 있는 영역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금융산업에서 AI라는 말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신문 보면은 별로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도 않는데 인공지능이라는 말도 많이 하고, 그리고 이게 별로 혜택이 가치가 있나? 고객들한테? 또는 고객들이 그렇게 느끼나라고 생각이 들 만한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은데, 우선 회사는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금융기업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거는 해외 사례를 제가 정리해 놨는데요. 소매나 기업금융 관련해서 고객 업무 운영 컴플라이언스에서 각 회사마다 너무나 많이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그것이 굉장히 가치 있다라고 말하는데, 뭐 개인적으로 저는 금융 소비자들이 이런 것과 관련해서 편리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아직은 없고요. 또는 그렇게 감축된 비용들이 다른 가치 있는 고객 가치를 다시 되돌려주는 것들에 대해서는 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도 너무 많아서 제가 적지 않았는데요. 굉장히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은행 같은 경우에도 수많은 은행들이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를 하거나, 그리고 여러 가지 고객 응대하는 절차에서 여러 가지 챗봇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그 사기를 방지하거나 아니면 이상 징후를 캐치하는 것들에 대한 기술들을 인공지능이란 이름이랑 같이 해서 굉장히 많이 알리고 있고요. 그리고 보험이나 카드도 비슷합니다. 가장 시작점에서는 인터널리 이상 징후나 부정 적발, 그리고 조금 더 진화가 되면서 최근에 보험사들은 텔레마케터들의 시스템, 그리고 카드사 같은 경우도 고객 응대 시스템 같은 경우에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서비스를 진화시키고 있다라고 말씀은 많이 하시죠. 근데 개인적으로 그것이 기존에 했던 고객 서비스 대비로 훨씬 더 많은 만족감이나 편의가 있었는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회의적이고요. 다만 내부적으로 비용을 얼마나 아꼈는지에 대해서는 뭐 저 역시 내외부적으로 많이 얘기를 듣고 있지만 실제 굉장히 테스트 단계이다 보니까 매스 적용을 한 것이 아니라서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은 아직 이르다라는 게 현재 실무자들의 생각이시죠. 그렇게 돌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금융에서 또 AI를 논함에 있어서
이 금융기관들 말고요. 감독당국 역시도 인공지능 너무 중요하니까 금융에서 그래서 워킹그룹도 만들자라고 해서 올 초에 워킹그룹도 만들어 보고 그리고 금융기업들이 저런 서비스 말고 조직 구조가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애자일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차세대 시스템을 금융기관들은 늘 업그레이드하는데 그때마다 여러 가지 투자가 이루어지는데 인공지능 관련된 영역에 대한 투자가 차세대 시스템에서 많이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들이 현재 우리가 접하고 있는 인공지능 그리고 금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여러분들께서는 얼마나 많이 느끼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금융이 좋아지고 있구나. 인공지능이 모든 걸 바꿀 수 있겠구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들을 도와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저로서는 현재 시점에 제공되는 것들은 그렇게 큰 의미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현재가 의미가 없다라고 해서 앞으로 의미가 있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을 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겠지만 그러면 정말 인공지능이 금융에서 가치가 있을 것인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 것인가? 또는 있기 위해서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그 선택 과정에서 어떤 고민이 있을 것인가? 그런 과정을 거쳐서 만약에 인공지능이 금융에서 중요해진다면 미래 금융은 어떤 모습일까? 라는 질문에 대한 제 답을 한 15분 정도 추가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현재 상황들을 제 스스로 봤을 때 인공지능에 대한 현 위치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인공지능은 굉장히 초기 단계이죠. 기술 자체도 초기고요. 그 기술을 도입하고자 하는 금융기관도 초기 단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인공지능은 기반 기술 정도의 하나에 불과하고요. 인공지능 자체가. 그리고 소위 따지는 인공지능의 개발 단계 또는 진화 단계에서 굉장히 초기 단계인 네로우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약 인공지능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죠. 즉 기반 기술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인공지능 자체만으로 모든 게 바뀌지가 않습니다. 인공지능은 새롭게 변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큰 개념에서 기반 기술에 속하죠. 즉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끌어내는 기반 기술은 기존 대비로 극단적인 효율성을 끌어내는 기술들입니다. 그 기술들로서 언급되어지는 게 빅데이터, 그리고 인공지능, 그리고 블록체인과 같은 신뢰 기술들이죠. 그런데 그 기술만으로는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을 기반으로 그것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인프라 기술, 그리고 안정적으로 운영된 것이 실제 고객 서비스에 적용될 수 있는 증강 기술, 확장 기술이라고 표현하죠. 이 세 가지 기술들과 전부 다 합쳐져서 서비스를 구현하게 되는데 현재는 기반 기술 중에 하나인 인공지능이 시작 단계가 된 거죠. 이 단계에서 조금 더 진화가 된다면 IoT나 5G나 아니면은 클라우드 이런 부분의 인프라 기술과 함께 증강 기술에서는 로봇 공학이나 생명공학, VR 같은 기술들까지 함께 입체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만 실제 인공지능이 도입된 서비스가 고객에게 안정적으로 전달이 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단계가 기반 기술의 한두 개가 초기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네로우 AI 역시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한 영역이긴 합니다. 즉 보통 인공지능을 보시는 분들은 인공지능의 단계를 네로우 단계, 그리고 제너럴 단계, 그리고 슈퍼 단계로 구분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로우 단계는 초기 단계고요. 그리고 조금 더 진화해서 제너럴, 중간 정도 형태의 인공지능이 생겼다. 그 얘기는 사람의 머리에서 일어나는 일과 유사하게 기계가 결정할 수 있다. 그걸 이제 보통 제너럴 단계라고 하는데 보통 이 제너럴 단계가 특이점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모두 대체할 수 있으니까. 그 이상 단계를 이제 슈퍼 인공지능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단계는 아직까지는 가능할지에 대해서 회의적이라는 견해도 있고 또는 가능할 거란 견해도 있습니다. 근데 우선 현 시점에서 중간 단계, 특이점을 찾을 수 있는 제너럴 단계의 AI는 가능할 것인가? 이거는 뭐 많은 기술자분들이 매일매일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뭐 저는 예측이 불가능하고요. 다만 저는 3D가 나왔을 때, 블록체인이 나왔을 때 실제 어떤 기술이 의미 있는 기술이 될 것인지의 여부는 기술적인 가치나 경제적인 가치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적으로 이게 되네 안 되네 또는 경제적으로 이게 되면은 돈이 남네 안 남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빠른 기술 성장으로 인해서 5년, 10년 전에 이야기가 별 의미가 없어지고요. 오히려 어떤 기술이 의미가 있냐 없냐 또는 자리 잡냐 마냐의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저는 개인적으로 철학적인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블록체인이 수많은 이슈와 수많은 확장성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있지만 그것이 가지고 있는
기술의 본질, 철학적 가치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에 대해서 아무도 관여하지 않아도 그것이 누구도 신뢰할 수 있는 것들을 부인할 수 없다라는 사실 때문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필요한 영역이 너무 많으니까, 그 철학적인 가치가 이 사회에 필요하니까 블록체인은 방향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큰 기조에서 의미 있는 기술이 될 거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듯이, 저는 개인적으로 인공지능이 갖고 있는 가치, 이것들을 봤을 때 중간 단계의 인공지능이 되는 것에 대해선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잠시 후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금융기관의 도입도 굉장히 초기 단계죠. 금융기관마다 이름은 조금씩 다른데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금융, 뭐 디지털 혁신 이런 부서들이 있는 거는 아직까지 초기 단계란 뜻입니다. 아직 이게 정말 중요하고 이게 의미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각 부서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들의 업무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아직까지 굉장히 이벤트적인 또는 따로 관리해야 되는 좀 별도의 영역으로 많이 보고 있다라는 사실 자체, 그런 것들은 아직 도입 초기의 우려 또는 책임의 소재가 불명확하다라는 것들에 대한 반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그리고 현재 업에서 가지고 있는 진입 단계, 이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아주 극초기 단계의 인공지능이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현재 상태를 미루어서 이 인공지능의 가치를 금융산업에서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하기는 이르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 본질로 들어가서 한 장 앞으로 들어가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 자체, 이것이 금융에서는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그 확신의 근거는 뭐 인공지능이 정말 중요한 거야? 인공지능이 정말 모바일을 대체할 만한 그 이펙트가 있는 변화라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 변화를 믿습니다. 그 이유는 뭐 각자 여러분들이 모두 의견이 있으시겠지만 제 개인적인 소견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존 전통적인 산업의 구조의 핵심은 규모와 범위와 그리고 학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산업의 비즈니스인지 간에 실제 사업을 해보면 의미 있는 일정 수준 이상의 규모를 만들고 그 규모를 다양하게 고객한테 제공하고 그 다양하게 제공한 상태에서 계속 개선될 수 있도록, 혁신될 수 있도록 학습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조건들이 형성됐을 때 그 산업의 개별 주체든 그 산업의 전체든 성장을 해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의 효율성을 극단적으로 높이는 과정이 기업의 성장 과정과 궤를 같이 하고요. 전통적인 산업들은 대부분 그렇게 존재하게 돼서 오고 있는데,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 규모와 그리고 범위, 그리고 이 학습이라고 하는 것, 이 세 가지의 경계 또는 한계가 굉장히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즉, 뭐 굉장히 쉽게 이야기하면은 금융에서 어떤 기업이 100년 동안 쌓아온 일정 수준의 규모, 일정 수준의 다양성, 고객들한테 제공하게 되는 서비스들, 그 서비스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사용되었던 경험들, 그리고 그것들을 더 개선시키고자 하는 요구들이나 학습과 혁신의 고민들, 이런 것들은 그 회사가 50년 했으면 100년 했으면 1000년 했으면 약간의 차이가 나기 마련인데, 오늘 기준으로 인공지능 회사가 그 경험들을 과거의 데이터로서 학습을 해서 오늘 기준으로 적용하게 된다면 최소한 그 기업과 동일한 서비스가 나가는 것을 훨씬 더 낮은 비용으로 제공하는 것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을 제공하는 인공지능 기업이 원래 금융기업이 아니어서 다른 산업을 하면서 얻게 된 다른 데이터, 또는 다른 산업을 하게 되면서 얻게 된 다른 고객의 채널이 있다면 그 회사는 금융을 단지 더 효율적으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훨씬 더 잘할 수가 있습니다. 즉, 고추장을 만드는 회사가 장맛이 어떻고, 그리고 그 장맛을 만드는 과정에서 200년 동안 우리 가문에서 경험했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가지고 이것이 좋은 것이야 라고 그들만 알았다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그것들을 데이터를 통해서 빨리 알아내고, 그리고 빨리 알아낸 것들을 그 사람들이 몇 대에 걸쳐서 개선한 것들을 훨씬 더 빠른 시간에 개선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라는 것들을 탑재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더 잘하기 위해서 그 200년 동안 그 가문이 하지 않았던 요소들에 대한 정보까지도 함께 한다면 최소한 훨씬 더 빨리 할 수 있고, 근데 대부분 훨씬 더 잘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은 단순히 3차 산업 서비스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1차, 2차 산업에도 대부분 이런 컨셉이 적용될 수가 있고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AI라고 하는 것에 대한 범주, 그리고 이것들에 대한 생각은 모바일이 등장해서 기존의 산업의 규모와 범위와 학습을 뒤흔들었듯이 아마도 인공지능도 그러한 형태의 가치 또는 이펙트를 만들 수 있는 변수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모든 기업들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들의 비즈니스의 핵심 역량으로서 가져가야 한다는 이 명제에 대해서 저는
반대할 수 있거나 또는 반대하는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 그 회사의 비즈니스 오너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금융산업이죠. 금융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서 이 인공지능의 패러다임 이슈가 훨씬 더 파워풀하게 적용될 수 있는 업종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금융이라고 하는 것들은 훨씬 더 명확한 답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인공지능을 조금 더 구분해 보면은 인식과 그리고 예측과 그리고 인식 예측 그리고 수행이라고 하는 것들을 훨씬 더 개선하는 것이 인공지능의 기능상의 본질인데 금융에서 거의 대부분 하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예측과 수행이죠. 예측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대출을 하던 카드를 발급하던 투자를 하던 보험을 인수하던 그것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예측한 걸 기반으로 금리를 매기거나 보험료를 매기거나 카드 발급 여부를 판단하죠. 바로 프라이싱을 하는 겁니다. 그것들을 하는 것 자체는 모두 다 예측이고요. 그런 것들의 예측을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프로세스는 수행이죠. 그리고 그 수행은 오프라인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지 않은 수행. 인공지능이 가져가고자 하는 그 세 가지 기능적인 고도화에 금융은 대부분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 빠져있는 인지라고 하는 영역, 인공지능의 한 영역이죠. 그 인지라고 하는 영역은 금융 사이드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인식하게 되는 핵심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즉, 인공지능은 금융산업이 최적화돼서 경쟁의 구도가 바뀔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을 거의 100% 중복되어서 가져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산업보다도 금융은 빠르게 인공지능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아마 고추장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산업의 경쟁 구도를 바꿀 수 있는 영향을 저는 미칠 거라고 확신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빠르게 관찰하고 있는 단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만약에 금융을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모습, 현재는 아직까지는 좀 이것저것 한다고 하지만 초기 단계의 기술과 초기 단계의 금융회사 입장 때문에 아직은 평가하기 어렵지만 굉장히 종국적으로는 엄청난 패러다임 변화와 그리고 금융이 굉장히 그 패러다임 변화를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산업이구나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하면은 그 궁극적인 모습까지 원만히 갈 것이냐 또는 진화하는 과정이 굉장히 효율적일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결과적으로 4가지 정도의 변화가 이 진화를 이끌게 되겠죠. 어떤 데이터들을 얼마나 가져올 수 있냐 금융에서 그리고 인식과 예측과 수행이 얼마나 고도화될 수 있냐 이 과정들은 어찌 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기반 기술과 금융사가 가지고 있는 산업이 가지고 있는 적극적인 리스크 테이킹 능력 이 두 가지가 실제로는 변수가 되겠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판단은 제가 할 수 없다 보니까 우선 데이터 같은 경우는 점점 더 확보가 될 것입니다. 최근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마이데이터라고 하는 것들도 일부 열렸고요. 그리고 마이데이터가 단순히 금융산업뿐만 아니라 여러 산업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아젠다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대부분의 공공데이터 그리고 공공데이터라고 보고 싶은 수많은 민간 데이터들이 아마도 가격은 가격은 설정이 되겠지만 공유되는 것에 대한 제한은 굉장히 낮아지고 있다. 그래서 아마 이 트렌드가 계속 되어 나가는 것은 인공지능이 궁극적인 모습을 갖추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저 3가지 기능, 인공지능이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저 3가지의 기능, 그 3가지 기능을 합쳐서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말하는데 그 기능들의 고도화 역시 우리가 생각하는 기반 기술이 인프라와 그리고 증강 기술이 더 증가될수록 그리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철학적인 가치에 의해서 내로우 AI가 제너럴 AI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이 철학적인 사회적인 믿음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인식 예측 수행은 점진적으로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금융에서뿐만 아니라 최근에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인식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국내 서비스에서는 많이 좀 관찰은 안 되지만 해외의 많은 서비스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와인 어플리케이션 중에서 해외에 이제 비모 앱이 있는데요. 그 앱 같은 경우는 와인을 찍으면 인식 영역의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그 와인이 언제 거 그리고 어떤 와인이고 어떤 당도를 갖고 있고 이걸 어떻게 먹어야 될지에 대해서 바로 인식하게 되고요. 그리고 뇌전증 같은 경우도 그 사람의 심박이나 아니면 맥박 같은 것들을 인지해서 그 사람의 뇌전증 발병 여부 같은 것들도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무수히 많죠. 하이미러라고 하는 해외 서비스 같은 경우는 본인의 피부를 찍어서 보내면은 보내는 게 아니죠. 피부를 찍으면
그 사람의 피부에 대한 분석과 어떤 화장품이 잘 맞을 것인지와 어떤 것들을 이 피부를 위해서 해야 될지 하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바로 인공지능의 인식 기능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측 같은 경우는 뭐 수도 없죠. 최근에 예측과 관련해서는 금융에서는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그 프라이싱 기능, 은행의 심사 기능, 보험의 인수 기능, 카드의 발급 기능, 이거 너무 핵심 기능이라서 그거를 많이 받아들이면 자기가 할 일이 없어지니까 금융기관들이 별로 그것들을 액티브하게 받아들이지 않고요. 그냥 절차상에서 조금 빠르게 하는 것만 받아들이고 계신데, 실제 다른 산업에서는 저 예측 기능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예측을 우리가 알고 있는 로보드바이저의 투자 같은 것들, 뭐 예측이라고 표현하기 좀 어렵습니다. 다른 금융보다 제일 모호한 게 투자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출이나 카드 발급, 보험보다 예측 중에서 가장 애매한 게 투자이긴 한데, 마치 고추장처럼 개인적으로 그것을 뺀 나머지의 예측 기능들, 그리고 수행 기능들까지도 최근에 급속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수행 기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한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창의적인 절차들까지도 최근에 인공지능으로 많이 커버가 되고 있습니다. 뭐 구글의 뭐 딥드림이라고 아실 겁니다. 거기서 만든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이죠. 그 그림이 30개 이상 판매가 됐고요. 일본의 어떤 AI 업체에서 만든 소설은 AI가 작성한 어떤 문학상의 1차 심사를 통과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뭐 예일 대학교에서 만든 뭐 쿨리타나 아니면은 몇몇 그 작곡 AI 소프트웨어들이 나와서 만들어진 음악들을 사람들이 듣고 있게 되는 모습들. 다시 말해서 단순 수행 업무도 단순 업무에서 창의적인 업무로 넘어가는 과정들. 최근에 개인적으로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최근도 아니죠. 벌써 1년 넘었는데 왓슨을 통해서 렉서스가 광고를 만들었습니다. 광고의 기획을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인공지능이 했죠. 어떻게 했느냐? 최근에 일어났던 영화제, 광고 수상작들을 전부 다 모아서 잘된 모습이라고 보여지는 각본들, 이런 것들을 컴퓨터가 공부한 다음에 렉서스는 이렇게 광고를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만들었고요. 역으로 상을 받았죠, 그 광고가. 그래서 개인적으로 인식 예측 수행의 이런 흐름들이 아까 이야기했던 몇 가지의 리스크 테이킹과 기반 기술의 발전과 연관된다면, 물론 금융기관들이 갖고 있는 그 레가시의 마인드만 사라진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궁극적으로 생각하는 인공지능의 모습을 보게 되는 과정이 멀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인공지능은 부족하죠. 기술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은 학습이라고 하는 개념이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본인이 학습하는 게 아니라, 아마 제너럴 단계 AI가 아니라고 한다면 여전히 학습을 위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넣어주고 깨끗하게 만져주고, 그리고 그 과정을 거쳐서 나온 것들이 잘 나왔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리즘을 개선 검토하는 것까지 사람들이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비용적으로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세돌 선수가 했던 그 기사가 4국이었죠. 네 번째에서 발생했던 이 전혀 예측하지 못한 불안정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나오는 인공지능의 실수들, 그런 것들도 여전히 보완되어야 될 상황이고요. 그리고 의존성이 굉장히 높지요. 데이터를 어떤 걸 넣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즉 데이터를 넣는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느냐가 실제 인공지능이 커버할 수 없는 영역이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의도를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의존성 또는 데이터 편향성, 그리고 블랙박스나 해석에 대한 이슈도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그것의 동기 원리는 말할 수 있지만 그것들로 인해서 나온 결과가 합리적으로 설명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투자에서도 굉장히 좀 이슈가 되죠.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게 어떤 이유인지 모르다 보니까 그것들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이 나중에 잘 안 됐을 때 설명력이 떨어진다는 것도 굉장히 큰 이슈가 됩니다. 그거는 인공지능이 갖고 있는 기술의 특성, 즉 초기의 입력 그 값이 직접적으로 결과값과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입력 데이터 자체가 변환하면서 고도화되면서 나중에 결과적으로 최종 결과값을 연결시키기 때문에 그 단계의 직접적인 관계를 설명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미국 국방성에서는 아시겠지만 Explainable AI라고 해서 설명 가능한 AI에 대한 프로젝트를 굉장히 큰 규모로 진행하고 있는 것, 이거 역시 기반 기술의 개선과 함께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되면 되게 좋은 거 같은데 안 좋은 일들 많이 생긴다고 하는데, 뭐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하나 문구를 보셔도 이슈가 되는 논란들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도입된다라고 한다면, 또는 이런 것들이 아까 얘기했던 이런 고민과 이슈 사항들을 해결하고,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기반 기술의 발전과 적극적인 리스크 테이킹,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인식과
수행 그리고 예측이라고 하는 기능들이 데이터의 유입과 함께 이루어진다면 미래 금융산업은 인공지능만으로는 재단할 수 없겠죠. 여기 있는 한 9개, 10개 정도가 되는 중요한 이슈들과 함께 모여진다면 여러 가지 변화가 예상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경쟁 구도의 핵심이 금융에서는 과거의 경쟁 역량이 자산의 규모가 대량 유통되는 상품을 제공하는 것이 고객과의 관계에서 중개자로서 독점적인 관계를 전환 비용이 높기 때문에 딴 데로 못 갈 거라는 마음을 그리고 개인적인 역량에 따라서 금융의 성패가 결정되는 이 산업의 변화가 증강 역량 즉 사람의 직원이 AI와 함께 그리고 내가 전환되는 비용이 비싸니까 남아있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서비스에 따라서 사람들이 남을지를 결정하게 되고 독점적인 관계가 아니라 완전히 오픈되어 있는 관계에서 매칭하는 개념으로서 금융기관은 고객을 만나게 될 것이며 이런 것들이 경쟁 구도가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마지막 한 2분 정도 말씀드리고 마무리 지으면 미래 금융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는 인공지능만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겠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또는 데일리 금융이라고 하는 핀테크 회사를 창업해서 5년 동안 온갖 핀테크 산업들을 경험한 저로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인데요. 미래 금융 서비스는 돈을 모으는 기능 외에는 금융 기능이 고객 저점을 가져가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가져갈 필요가 없죠. 대출도, 결제도, 카드도, 보험도 실제 금융사가 직접 가입시킬 필요 없이 그 사람이 정말 하고 싶은 서비스, 내가 하고 싶은 행동을 제공하는 곳, 그 뒤에 금융사는 잘 붙이면 됩니다. 하지만 돈을 모으는 기능만큼은 금융이 다른 데 붙이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금융사는 돈을 모으는 역할, 돈을 불리는 금융과 최적의 내재화, 남의 서비스에 내 기능을 어떻게 붙일까를 고민하는 IT 회사 이 두 개로 구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회사는 스토어 기능, 즉 돈을 저장하는 현재 금융기관의 이슈인 거고요. 물론 돈을 만들고 이동되는 영역의 혁신과 함께 금융 기능은 재단이 될 것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 얘기는 이렇게 마치고요. 질문이 있으면은 마지막 받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온라인 실시간 채팅으로 많은 분들께서 참여해주고 계시는데요. 방금 전에 질문이 또 올라왔습니다. 신승현 대표께서 AI가 영향을 끼친 금융산업에 대한 다양한 이슈 짚어주신 바 있는데 금융사는 물론이고 또 요즘 스타트업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금융사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국내 AI 주도 금융산업이 더욱 고도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부의 역할 그리고 제도, 정책적으로 바라는 점이 있다거나 혹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쭤봐 주셨네요. 예, 질문 감사드리고요. 발표가 내용이 30분보다 좀 길어야 됐었던 발표였나 봐요. 그 좀 아쉬운 마음이 있고요. 우선 질문 주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면 아쉽다는 아니고요. 최근에 데이터와 관련돼서 정책 변화가 좀 많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데이터가 제일 중요하죠. 기술은 만들어지면 공공재거든요. 근데 데이터는 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남들이 다 갖고 있는 데이터 다 같이 쉐어하고 나만 갖고 있는 다른 데이터가 있다. 그 회사가 이제 인공지능 영역에서는 최강자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최근에 데이터와 관련해서 마이데이터를 열어주고 그리고 마이데이터가 금융산업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으로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데이터가 오픈되어지는 필요한 데이터가 오픈되어지는 경향 이것들은 저는 굉장히 정부가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믿는데요. 자, 데이터가 수집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인공지능이 끝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시작입니다. 그 규제 하나가 이제 조금 더 완화가 된 거죠. 실제 그 데이터는 이동되어야 되고요. 관리, 보관되어야 되고요. 가끔씩 해외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제한이 돼 있고요. 그 데이터 외에 내가 갖고 있는 다른 데이터와 붙여서 보고 싶기도 하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우리나라가 OECD에서 바라봤을 때 글로벌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규제를 갖고 있는 영역들입니다. 즉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조금씩 또는 빠르게 적극적으로 개선이 되는 것 이것이 아마 우리나라 인공지능이 정말 잘 되냐 안 되냐 또는 의미 있을 것이냐 안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기술자분들이 보는 것들은 아니고 그냥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필요한 일이다라고 이해하고 있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데일리금융그룹 신승현 대표와 함께하셨습니다.